안녕하세요. 션팍의 사진 이야기 제9편. 오늘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사진 작가는 어떤 걸 준비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시카고 예술대 그리고 대학원은 프렛에서 다 사진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는 동국대 영상대학원에서 VFX 시각특수효과라고 해서 영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어떤 엔지니어적인 걸 공부하는 중에 영화도 단편 2개를 찍게 됐고, 그 다음에 졸업 후에도 장편을 찍게 되고,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는데, 사진 작가다 보니까 영상을 준비하는 데서 좀 애로사항도 있었지만, 사실 카메라의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진 작가가 영상을 공부할 때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고, 어떤 것들이 다른지를 좀 이번 시간에는 기술적인 면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렌즈의 특징이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영화 쪽에서는 단렌즈를 많이 쓰더라고요. 단렌즈라는 거는 우리 눈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눈은 이 줌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줌을 쓰려면 바로 앞으로 걸어가거나 뛰어가서 그 사물을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눈이 갖고 있는 특징 자체가 단렌즈의 특징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단렌즈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물체를 확인하러 가는 그런 씬을 찍을 때는 달리를 놔서 레일을 놔서 줌 기능을 대신해서 이렇게 달리 인이나 달리 아웃을 쓰죠. 사진에서는 이미지 한 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거는 망원을 썼네, 광각을 썼네, 이거는 표준을 썼네 라는 것 자체가 알 수가 없는데, 영화는 아무래도 줌렌즈를 쓰다 보면 갑자기 사물을 막 땡겨요.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는 놀랍죠.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우리 눈이 그렇게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화에선 줌을 쓰지?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괴기스러운 영화가 될 수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특징 있는 영화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영화나 독립영화에서는 줌 기능이 있는 렌즈를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단렌즈를 많이 쓰는데, 중간에 인터벌이 있어서 렌즈를 교체할 수 있는 그 기간에 16mm도 꼈다, 35mm도 꼈다, 100mm도 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렌즈 박스가 따로 있어서 렌즈를 교체하면서 촬영을 합니다. 반대로 사진 쪽에서는 줌렌즈를 많이 쓰면, 줌렌즈는 렌즈가 오목 렌즈, 볼록 렌즈들이 많이 겹쳐 있다 보니까 빛이 CMOS라고 해서 필름까지 도달하는데 이 빛이 많이 없어지죠. 근데 이 단렌즈 같은 경우 렌즈가 한 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f1.8을 유지하는 렌즈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웃포커싱이라든지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도 촬영이 용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구경이 굉장히 커요. 한번 렌즈박스 보시면 칼자이츠라든지 렌즈만 만드는 유명한 회사들 제품들이 많은데, 이 앞에 그 지름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름이 넓을수록 카메라 렌즈로서 무겁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지만, 영화는 워낙에 많은 스텝들이 촬영 감독의 보조로 붙기 때문에 이런 렌즈를 교체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감 있게 이제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사진 작가들이 자기가 혼자 렌즈 갈아 끼다가 이제 렌즈를 떨어뜨려서 파손되는 염려는 있지만, 영화 쪽에서는 렌즈를 관리하는 사람, 레일을 깔아주는 사람 등 촬영 감독 밑에 퍼스트, 세컨드, 서드 정도 여러 명이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렌즈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화질이 좋은 렌즈를 많이 끼죠. 셔터 스피드를 항상 30프레임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사진 쪽은 셔터 스피드가 장노출을 통해서, 제 사진도 장노출로 건축물을 찍거나 풍경을 찍는데 장노출을 통해서 촬영을 할 수 있지만, 이 영상은 항상 프레임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영화는 24프레임 아니면 방송용은 30프레임. 1초에 많은 사진을 찍어서 그걸 나열해야 영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셔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렌즈를 껴야 여유의 빛이 생기죠. 아웃포커싱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의 눈은 아웃포커싱이 없기는 해요. 근데 영화라는 거는 미장센, 결과적으로 약간 과장된 걸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아웃포커싱이 있다 해도 관객들은 예전부터 그런 카메라 워킹이나 렌즈 워킹을 봤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죠. 영화는 소설 같은 거라 우리가 약간 비현실적인 거를 충분히 알면서 보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많이 걸렸다고 해갖고 영화가 너무 이상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래서 영화에서는 큰 구경의 단렌즈들을 스토리보드에 맞게끔 이제 렌즈를 구성해서 촬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노이즈라는 게 있어요. 스릴러나 이런 거 보면 실제 어두운 골목길이나 이런 거 촬영하면 너무 조명을 많이 치면 골목길의 느낌이 안 나잖아요. 가로등 하나밖에 없는데 인물이 보일랑 말랑 하는 정도에서 핸드헤드라고 카메라를 들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가려면 렌즈 자체가 밝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많지 않아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느낌을 그대로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렌즈 자체가 낮은 렌즈를 쓰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아무래도 우리 눈보다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 눈이 워낙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이즈라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데, 요즘 카메라 같은 경우도 노이즈 억제라고 해가지고 ISO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진 쪽에서도 ISO가 6400 정도 돼도 노이즈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우리 눈하고 굉장히 흡사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특히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촬영을 할 때 4K R이라든지 레드 같은 거 빌려갖고 스칼렛 같은 거 빌려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 카메라 자체는 크지 않은데 거기에 막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퍼스트가 봐야 되는 아웃포커싱, 포커싱 링 아니면 모니터가 따로 있고 감독님이 봐야 되는 모니터 따로 빼주고 이런 것들이 사진은 단편이기 때문에 좀 더 노이즈적인 부분을 싫어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친 느낌. 복싱 선수가 이렇게 하면서 뭔가 결의를 다진 느낌은 사진 자체를 일부러 6400, 12800 ISO 팍 주고 촬영을 하거든요. 강렬한 이미지, 뭔가 이렇게 센 이미지 이런 것들을 노이즈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미지 한 장에다가 이렇게 얹힐 수가 있는데 영상은 아무리 강하고 힘세고 막 파워풀한 느낌도 노이즈를 주지 않죠. 왜냐? 우리가 실제 영상을 봤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것들은 시나리오대로 그 콘티대로 찍 때 최대한의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가장 좋은 F값이 낮은 렌즈를 써서 조명을 많이 치지 않고 그 다음에 노이즈도 최대한 높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카메라에 많은 부속품들을 달아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요. 촬영 감독이라는 직업, 사진에서는 사진 작가고 이제 영상 쪽에서는 촬영 감독이라고 하는데 뭐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것 같아요. 줌 렌즈를 쓰지 않고 단 렌즈를 쓰고 렌즈를 중간중간에 교체해 가면서 가장 이미지에 맞는 화각을 확보하는 상태에서 영상을 촬영한다는 거. 이 부분이 가장 크고요. 우리가 보는 영상의 이미지가 마치 우리가 직접 눈으로 확인되는 이미지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 작가 위주의 어떤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좀 더 자유로운 거는 어떻게 보면 사진 작가가 훨씬 좋죠. 왜냐? 내가 찍은 이미지를 나만의 해석 방법으로 스타일리싱 할 수 있는데 이 영상은 빛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좀 더 사람이 보는 시선대로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더 포커싱이 맞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획된 대로 모든 스텝 중에 한 명의 역할로 촬영 감독이 있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시나리오나 콘티에 맞춰서 객관화되어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가장 좋은 시스템, 좋은 카메라, 좋은 렌즈를 통해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촬영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듯 동국대 영화과에 가면서 많은 걸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더 객관적이어야 되고 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빨라야 되고 관객들이 봤을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심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최적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뭘까? 그래서 많은 촬영을 해본 감독님일수록 좀 더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는 게 필드인 것 같더라고 영화 쪽은. 하지만 사진은 젊은 사람도 경력과 상관없이 본인의 색깔, 본인의 어떤 취향을 카메라를 통해서 펀칭할 수 있는 이미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사진 작가가 1인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작가고 실제 스트레스를 가장 안 받는 직업 중에 1위가 사진 작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진하면서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 영화나 영상 쪽은 어떤 시스템에 규격화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카메라 세팅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이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는 영상이라든지 영화라든지 큰 프로젝트에 녹아들 수 있는 사람이 더 확실히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직업적으로는 조직화되어 있는 직업에서는 촬영 감독이 훨씬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높고 이 사진 작가는 아무래도 트렌디한 느낌이라든지 감성적인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장의 사진에다가 위도 있게 표현하는 사람이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기술적인 면을 제가 겪었던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부분을 한번 얘기해 봤는데 재밌으셨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